저는 그 먹골역 앞에 성모마음 정신과라고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가 그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 개념이 도입됐지만 사실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이렇게 그 요즘에 이제 노인들이 노인 요양병원에 굉장히 이렇게 수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뭐 인권 문제도 있고 그분의 삶의 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 수가가 좀 낮아가지고 외국이랑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장기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면 의료비가 폭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신과에서는 사실 예전에 이미 다 있었거든요. 오히려 미국이나 뭐 이런 외국에서는 한 50년 전, 60년 전에 다 겪었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모델로 생각한 게 그런 대형 병원들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탈수용화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진료비 높아지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이제 이미 진행이 됐었던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쫓아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생기면서 이게 약간 정신과가 뭐 그 전에 이런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정신과 모델을 다른 쪽에서 받아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못하고 이렇게 버벅버벅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냥 그 갑자기 이런 큰 태풍이 불어오면서 정신과까지 같이 이제 요거에 휩쓸려서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맨 처음에 제가 써놓은 게 이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면 모든 질환을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에서 핵심은 이렇게 그런 수용되거나 아니면 자기 돌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핵심 대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 환자니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하고 이런 데 있어서의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를 커뮤니티 케어한다고 이렇게 뭐 마을에 모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그냥 건강경제 차원에서 이걸 한다면 뭐 흥미 있는 사람들이 가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공적인 돈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권 침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감기에 대해서는 안 들 수도 있고 당뇨에 대해서 안 들 수도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으로 치환을 해서 보면 내가 약간 뭐 잠을 좀 못 자고 좀 짜증나고 부부싸움 좀 하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연락 와가지고 여기 와서 교육받으세요 이런 연락이 오면 되게 짜증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질환 대상자들이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은 사실은 아니고요. 특히 정신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신과 질환 전체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에서 조현병, 그다음에 이제 조울증, 양극성장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울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돼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재발성 우울증,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이제 그 증상이 심해지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면 정신장애인이라고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이제 엄밀한 절차를 거쳐서 뭐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정신과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고 그다음에 그 판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사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정신질환자 중에서 스스로 케어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증 정신질환자 장애는 이제 그게 이렇게 지속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장애는 이제 1년 동안 치료를 하고 꽤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그 장애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때 장애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에서 그 정도는 아니라도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사이코틱해져서 이 사람들이 뭐 스스로 개고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예전 같으면 정신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수용을 해서 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인권 문제, 뭐 어떤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급한 때만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을 시킨 다음에 이제 퇴원시켜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고 그 두 가지 정도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지 이렇게 막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면 약간 포커스를 잃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에서는 그런 커뮤니티 케어 문제가 좀 다른 과랑은 약간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이제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마녀 취급해가지고 뭐 화형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치료한다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이포 그 글라이세믹 쇼 이런 걸 일으키면 또 뭐 환자가 이렇게 캄다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막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했던 거예요. 정신병원에다 뭐 수용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약물이 뭐 클로로프로마진 이런 게 이제 마취제로 개발됐다가 그것이 정신병에 대해서 이게 좀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서부터 정신과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치료가 시작된 한참 뒤에까지도 이제 대형 정신병원에서 되게 이제 반인권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뭐 일부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인권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나 이제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용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욕구랑 어떤 인권적인 문제랑 사회의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어떤 니즈와 정부의 니즈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탈수용화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조그만 의료기관을 대형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몇천 명, 몇만 명 들어가는 그런 병원도 있고 뭐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쪼개고, 그래서 지역에 조그만 병원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거주시설, 이용시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탈수용화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게 실패한 정책이냐, 뭐 성공한 정책이냐, 이거는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줄었는데, 대신에 노숙인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이분들이 이제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미국처럼 잘 나가는 나라에서도 교도소에 수감되는 정신질환자들이고, 이제 이런 거는 오히려 탈수용화의 어떤 폐해로 지적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정신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가 저기 요양병원에 있다가 옆집에 산다, 이거는 사실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질환자가, 사이코틱한 환자가 정신병원에 있다가 옆집에 와서 산다.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환자 인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환자의 가족들의 인권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환자 옆집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그냥 무조건 내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들을 훨씬 더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없으면 정신과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정신과에서는 그런 입원 치료, 외래 치료 말고도 3번에 이제 현재 중증 정신질환의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보면은 정신보건 센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동행센터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반 모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제 대학병원이나 뭐 서울대병원, 뭐 연대병원 이런 대학병원에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보통 이제 한 센터당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뭐 심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난 중증 정신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좀 관리를 해주고 이런 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구마다 이게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한 관리는 사실 못하고, 이제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잠깐 도와주고, 그다음에 연계시켜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런 데서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납병원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신과에 납병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납병원 수가가 이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와서 낮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가면 뭐 한 납병원 수가를 이제 의료급여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납병원 현재 병원에 와서 낮 동안 있다가 가는 그 환자분들이 내는 돈이, 그 치매 환자분들 왜 데이케어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 비용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로 어떤 금전적인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납병원이 잘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나가면 이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살기 좀 어려운 지경인 경우에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간단한 작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긍심이나 이런 걸 높이고 또 돈도 조금 벌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작업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은 우리 사회에 이런 커뮤니티에 나갔을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이미 정신과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런 수용되어 있는 그런 대형 병원에서 이제 외부로 내보내자는 게 커뮤니티 케어인데, 내보낼 어떤 인프라들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
납병원도 없고 그다음에 조그만 병원들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주거시설도 별로 없고 또 사회적으로는 정신과 환자들 요번에도 왜 이제 저희 동료 정신과 선생님이 왜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법이 또 잘못됐다 너무 많이 풀어준다 그래서 법을 강화시켜가지고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사실 생활을 하려면 정신과 영역에서는 현재 개념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퇴원을 하면 사실 국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요. 지금 우리는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병원에 있으면 돈이 덜 들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과 우리하고 좀 차이인데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실은 정신과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조금 미루고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걸 하긴 하는데 갑자기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그냥 지역사회에서 어떤 뭐 중랑구에서 이렇게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뭔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정신과에서 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재 현실이고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이제 병원들한테 어떤 그런 동기를 좀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내보내면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병원형 사료관리 뭐 시범사업도 아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아까 김봉구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주도할 것이냐, 뭐 의사가 주도할 것이냐, 지역의 시민단체가 주도할 것이냐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주도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좀 약간 정신과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데 이제 거기서 의료의 전문성이 배제됐을 때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정신과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 케어 할 때도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